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실TV 도초보. 정초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로 강등됐어, 강등. 초보. 프로였는데 초보로 강등됐다. 시청자가 너무 없어갖고 그냥 초보로. 프로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 오늘도 뭐 항상 뭐 방송 틀 때마다 긴급 편성, 긴급 편성.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긴급 편성 항상. 음. 지금 그때 굴삭기 찍고 한 2주 됐나요? 2주, 3주? 3주? 2, 3주 된 거 같아요. 3주 된 것 같아요. 2주, 3주 된 거 같아요. 굴삭기 아닌가? 1주인가? 아니라 3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어. 굴삭기 인기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있으냐? 이거 없지. 이거 봐야 그거 보시는 거 시청으로. 그 친구랑 하는 거예요. 시간 만나고? 이게 있으죠 이거. 벌써 무슨 몇 점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나가 평타 찍어서 그게 안 찍어봤는데. 그 정치인가요? 숫자 숫자 되는데 이거 이거 하시는 거. 이거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저게. 우리가 큐에서 하잖아요. 하고 치잖아요. 그 친구잖아요. 그럼 안 돼.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방송비 이거 수업 이거 수업 이거. 우리가 그거 뭐지? 하기 사람 좋아하는 거. 이거 수업하시는 분들 이거 수업인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벌써 저희 집에서 되니까 이거 추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농담 없죠. 이렇게. 아직 뭐 4분밖에 안 되니까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긴급 편성한 이유는 뭐냐? 예전에 몇 번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취업 사관학교. 그냥 깊이 있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그냥 툭툭 몇 번 한번 던져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일본 취업 사관학교. 이게 사실은 제가 일본 취업 사관학교를 하나 설립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를 다 그래서 수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 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완전히 정상 오픈하기 전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보려고. 취업 사관학교를 취업 사관학교 지금 설립 예정입니다. 설립 예정이니까 언제쯤? 지금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소개 됐습니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그리고 일본 취업 사관학교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일본에 취업시켜주는 학교군요. 그렇죠. 일본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뭐 정보를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유학 취업원인가요? 아니 그냥 그 이제 정도까지는 아니고. 유학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이제 약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이거만 봐서 뭘요? 앞에부터 봐야죠 앞에부터. 이게 앞입니다. 이거 맨 뒤입니다 이거. 이게 맨 앞장에 있던데요? 아니 번호를 보셔야지 번호를. 진짜 답답하시네요. 아니 뭐부터 물어봐도 상관없는 거죠. 제목 딱딱딱 하면 나오니까. 오케이 딱딱딱 뭔 상관이냐. 왜 순서부터 해야 그래도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뭐 아니면 질문의 순서가 어디 있는 거? 준비한 사람도 생각해야지. 준비한 사람은 뭐 그래도. 아니 사관학교 사관장이시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답변이. 갑시다. 이게. 네, 오케이. 좀 마음대로. 아무튼 마음대로 갑시다. 예, 아무튼 그럼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 그대로 답할게요. 그냥 질문대로 답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이게 사관학교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연 한국 사람이 일본에 취업을 할까 해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산업인력공단 큐네가 그렇죠. 정부 맞아요.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해외 취업자 수 중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해에는 전 세계 취업자 중에 50%를 일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2배 정도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의 2배는 아니지만 거의 뭐 2배 전 가까이.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네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서 취업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근데 실패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명이라고 치면은 50명은 일본에 취업을 한다. 좀 뻥입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50%라고 하시니까. 이제 50%일 때도 있었다. 해도 맥시멈일 때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그래도 거의 뭐.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일본이 제일 높더라. 보니까 그렇죠, 수치를 그렇죠.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보통 뭐 한 예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래도 한 500명씩 평균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그게 정식 취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사투리가 나올라 하는데 한마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투리 쓰고 아, 계시죠? 지금 제가 사투리니까 네. 알란가 모르겠는데 음. 호스텔닷컴 그렇죠.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이런데 그 콜센터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많이 있죠.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음. 아마 좀 먼저 취업자 수가 많지 않을까. 뭐 어쨌든 오케이. 일본이 취업자가 전체적인 많다. 그 퍼센테이지에서는 제일 높은 그렇죠, 나라에 많이 가고 속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막 가면 안 된다. 오케이. 실패를 너무 많이 한다. 그만큼 수요는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소요는 오케이. 있습니다. 자,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음. 일본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 좀. 아, 가만히 있어 생각. 일단 일본에 취업할 수 있는 일본에 어떤 형태로 취업을 하냐면 네. 일단 첫째로 전통적으로 워킹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보통 홀러데이, 홀리데이인가? 홀리데이, 그럼 홀러데이.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통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 사실 취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취업을 하는 절차는 취업 박람회, 일본에는 정기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어서 코엑스 같은 데서 열거든요. 그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하면서 일단은 뭐 약간 하여간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일본에서 호텔 같은 데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일본에 가는- 인턴십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정규 직원이 정규직이 되기 아니고, 전에 그렇죠,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일 잘한다 싶으면은 이제 맞아요. 정규직으로. 잘하네. 아니 뭐 인턴십 한국에 인턴십 해봤어요? 예? 저 인턴십 안 해봤어요. 여기 명점짜리예요. 뭐 인턴십, 맞아요. 인턴십. 일본에 인턴십 제도가 있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도초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인데, 근데 인턴십은 들어가서 취업은 좀 쉽게 하는데 보통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턴십 하는 기간에 일본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전문직이 아니고 이제 보조 업무를 계속 보는 일이라서 그래서 버티내는 분이 없고 대부분이 기억하시죠. 일단 인턴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정식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 에이전시, 일반적으로 가장 취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혼자서 일본어 공부하고 혼자서 이력서 내고 혼자서 회사 찾고 혼자서 면접 보고 이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혼자 이력서를 써보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막 마지막에 취업할 때는 인턴십 제도, 인턴십 그러니까 취업 그 뭐다 방금 취업 에이전시다 했죠. 에이전시를 통해서 연결돼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 좋으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연결돼서 가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지인이 없는 경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죠, 그게. 그럼 그러면 취업 에이전시랑 취업 사관학교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닌가요? 취업 에이전시하고 취업 사관학교, 왜 사관학교라는 말을 붙여서 하냐 하면, 실제로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것은 이분들의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이분들을 스펙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가 있는 걸 연결하는 걸로 사실은 끝이 나는데, 에이전시는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사관학교를 설립한 것은 사실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언어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똑같이 일본어를 마스터하는 단계가 돼야 되고, 그 스스로 자기 실력에 IT가 충분히 다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면접 준비라든가, 이걸 약간 컨설팅 받지만 면접 준비라든가 원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래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패하고 가서 취업은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한다는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가서 그냥 온다는 거죠. 가서 왔다가 1년 일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맞네 하고 그냥 들어오고 2년 있다가 그냥 들어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일본에 지금 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최소한 혼자 에이전시를 통하든 혼자 가든 준비하는 까지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일본어 공부해야죠. 기본 뭐 스펙 쌓아야 되고 자료 준비하고 정보 찾고 하면 1년 반 걸려서 일본에 갔습니다. 1년 만 취업을 해서. 근데 가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귀국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죠. 그런가요? 너무 아깝잖아. 가서 취업해갖고 왔는데 일본이 나하고 안 맞아 애초에. 한국 와서 취업하면 되지. 그럼 한국에 다시 와야 돼. 한국에서 취업 안, 사실은 한국에 취업 안 되니까 일본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가요? 한국에 취업되면 일본에 왜? 아니 뭐 나는 외국에서 취업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는 해외 나가서 제가- 한번 취업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말실수. 그래. 해외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나라 취업을 또 물론 그런 분들 당연히 많은데 선택하는 경우는 한국의 취업 자리가 지금 현재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급여도 싼데 여튼 정리하고 자꾸 이게 오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다- 목적에서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실패도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만들었습니다. 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략 뭐 몇 퍼센트 정도 성공을 해요? 이거는 파악하는 자료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을 보면 유튜버라든가 또 기타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중간에 하다가 막 이게 뭐 블랙리스트 기업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실패를 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실패하고 들어오면 진짜 실패한 사람은 안 좋은 이야기. 근데 실제로는 현재 체력을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실패한 사람보다 잘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도 실패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좀 말이 많은데 실패하는 원인은 처체가 늘 것 같아요. 실패하는 원인을 얘기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이니까 우리 어. 성공하는 요인을 말씀을 해주시죠. 돌아오는 원인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제일 성공하는 요인하고 똑같아요.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 오케이. 맞물려. 왜 뭐. 맞물려? 왜냐면 일본에 실패하는 원인, 정착에 실패하는 것은 첫째 일본어를 그쵸.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겠죠? 언어를 못하면 어느 나라든지 구박받을 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음. 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역시 또 현실적인 원인. 이제 저는 뭐 세 가지 정도만 된다면 돈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작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딱 합쳐졌을 때 사람이 거기서 있다 그냥 들어와 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의식이 이제 사라진 거죠. 꿈이 이거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언어, 돈, 그다음에 목표. 그렇죠. 이게 내가 없으면은 여기서 뭐 그러면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뭐 있노. 이거 뭐 돈이 이건 뭐 이거 이 돈 벌어가지고 이거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엄마도 보고 싶고.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나? 뭐 꿈도 없는데. 언어도 잘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 구박받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일본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천사관학교란다. 취업사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려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패를 좀 줄여주고, 그렇죠. 그쪽에서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일본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이제 설립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사관학교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추천을 하는지. 사관학교를 이제 만든 이유하고도 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성공하는 요인을 이해를 하면 일단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한다는 것도 정착을 잘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일단 능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의 기본 실력, 그러니까 IT에 관련해서는 기본 실력, 그럼 기타 업무에 관한 기본 실력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지력과 이제 정보력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보통 멘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오신 분들은 왜 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한국의 취업 자리가 좀 일단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취업 자리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가고 싶고 해외에 가서 일하고 싶으면 좋은 취업 가고 그리고 일본에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뛰어납니다. 일본 애들은 토익 점수가 보통 500점대가 평균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토익 점수는 한 700점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00점대 토익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이해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서 해외로 파견 근무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 가면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일본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게 그런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을 시킬 때 최소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하고 좀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덜 친하다.
그런 부분에서 해갖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너무 그건 같지? 저기 아까 여쭤보시다가 제가 여쭤보다가 많은 거잖아요. 왜 뭐나? 사관학교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다가 사과로 추천하는 이유. 예. 아, 저게 중간에 요리 세서 요리 나와서 요리해야 됐구나. 아니 그냥 그대로 추천 실패 요소 하고 우리가 어. 성공 취업 성공 실패 요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추천하는 이유가 있냐 왜 사관학교를 추천하겠냐 설립이야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셨는 거고 그런 실패를 조금 줄이고 실패 확률을 줄이고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설립을 한 이유고 설립을 했으면 그러면 왜 이 사관학교를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느냐? 뭐 행성수설 해도 뭐 어차피 위에 제목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타이틀에 다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다시 추천 이유 다시 네? 아까 다 하셨는데 뭘? 안 했어. 그 추천 이유. 추천 이유 다시. 네. 자 일단 사관학교는 추천 이유가 일단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일본어 능력이 제일 중요한 일본어 능력 향상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최적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는데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기회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부족한 그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에 가고자 하는데 나 일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막막하게 혼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꼭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취업사관학교를 통하면 내가 기본 그렇게 전공 관련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있고 일본에 취업할 목표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기회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발걸음을 밟느냐에 따라 틀리게 저희는 같이 이제 얼마나 뛰어다니냐고 다르게 이거 똑같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관학교 추천 이유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개 더 와닿지가 않으니까 한개더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준비를 좀 뜯어봐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아니, 준비가 필요해요. 들어봐봐. 요거를 일단 여기서 한번 커트를 아니 하고 그때 안 할래. 나 하나 그 다음에 2 사관학교 입학 절차는 2부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여기서 한번 끊고 오케이? 아니 아직 한 개만 더 하고 투 갑시다. 뭐 어떤 걸요? 추천 이유? 아니 추천 이유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자르는 게. 아니 추천 이유가 너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중구난방. 일단은 잠깐 들어봐.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야. 알겠어요. 필요한 사람은 한번 더. 더 초보는 일본에 안 갈 생각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 아니 일본을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30세 넘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 설립 뭐 이유 자 추천 이유 그럼 하나 더. 실패했지라고 들어봐. 했지 내가 영어를 한번 썼는데 네. 실패했지 시스템을 갖다 운영. 실패했지 시스템. 너 실패했었지? 아니 했지. 했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실패했지? 수압하고 약간 비슷한 말인데 네. 했지 뭐 있잖아 이혼 부담 했지 하는 거예요. 해치 펀드. 해치 펀드. 해치 펀드. 그러니까 실패. 아 했지. 그럼 뭐 아니 했지. 그래서 실패했지에 다 정확하게 바라보라 한마디. 해치 펀드 해치 펀드 할 때 했지. 실패했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패했을 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관학교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어떤 거냐면 일본에 가서 실패를 했을 때 취업하고 실패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일본어만이라도 하고 올 수 있어 우리는. 가서 일본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일본에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일본어를 자기가 해놓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해놨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도초보님은 혹시 영어를 몇 년 정도 가셨어요? 영어는 거의 초등학교 많이 했죠. 2, 3학년 때부터 했죠. 많이 했죠. 2, 3학년 때 했죠. 근데 못하죠. 그럼 못하죠. 어. 근데 영어 말하는 것은 거의 하나도 못했었죠. 못했죠. 그래도 필리핀 3개월 갔다 오니까 영어 말하는 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좁게라도. 아니 조금 이제 늘긴 했는데. 좁게 늘었죠. 6개월 있어서 많이 늘었겠죠. 그쵸.
그렇긴 했는데 1년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했겠죠. 그렇지 않겠죠. 잘했겠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본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나 또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아예 생판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나 일본에 취업할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우리는 면접에서도 우리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어 왜안 받아줘요? 일본어 아예 못하는 사람은 언제 1년 동안만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돼 있는. 가나다를 안 가. 네. 비사카나 가나카나 안 가르쳐줘요.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진이산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안 하잖아요. 어디 또 그러니까 저랑 우리 일본어를 면접해요. 우리도 사가나 거 들어오는 것도. 아 정말요?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고 싶어 이런 거 안 받아줘요. 최소한 일본어 모시모시 정도는 해줘야 돼요. 하지메 대시대. 왜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소한. 근데 아까처럼 일본에 실패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가장 많이 가는 이유는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언어 중에 1년 만에 일본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일본어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이상하게도 그래요. 다른 나라 언어는 1년 만에 영어를 1년 가서 호주나 미국 가서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처럼 택도 없어요. 안 되죠. 중국 사람처럼 중국 가서 택도 되죠. 없어요. 필리핀 택도 없어요. 알아? 일본어는 가능해요. 이제. 일본어가 아마 똑같죠 우리나라랑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데다가 간지 그렇게 한자를 같이 쓰고 또 비슷한 말도 많아서 억양도 비슷하고 저는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일본어 잘하세요. 특히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일본어 잘하세요.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이혼진? 쏘고 됐네. 부끄. 야 이거 영상 이거 누가 보다가 열받아서 또 아무튼 뭔 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끌었어야 된다니까요. 요까지로 그럼 가면 아무튼 그래서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추천 이유. 추천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해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일본어 공부만은 하고 올 수 있다. 근데 일본어를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거 없어요. 게임 이런 건 도움 안 되죠. 게임이 뭔 말이야? 왜 갑자기 게임이? 그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언어가 도움이 안 되는 거. 언어야 당연히 없죠. 다 뭐 언어를 일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일본어 잘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그거는 그럴 리는 없죠. 잘해서 일본어 잘해. 당연히 최소한 과외 회사라도 먹고 살지. 어디에도 길려도 어떻게 걸려도 걸려요 그게. 일단 끌어갈까 일단. 그러니까 그게 추천 이유예요? 추천이. 그러니까 사관학교의 추천 이유가 두 번째가 그거예요. 아니 다 했잖아. 일본어 능력 향상시키고 회사 선택의 기여와 비용의 최소화, 준비 기간의 최소화, 그리고 실패 해지 시스템, 모두의 기회 제공 6가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이제 실패를 보완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부에서는 이렇게 자, 2부 왜 실패가 많았나 사관 추천 이유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다음 이제 2부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관학교 어떻게 입학하는지 실패 많았다 물어봐 주세요. 그 실패 그게 그럼 안 가는 그런 거.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면 안 오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조건 간다니까. 내년에 코로나 풀리면 무조건 3,000명은 가 이게. 이 실패가 많다고. 아니 실패를 아무래도 3,000명 간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세우는 의미는 실패하고 오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셔야지. 지금 하고 끝내야죠.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끝나야죠. 그거 끝내. 일단 그래 이편 다시 갑시다. 이게 그러면 그냥 다시 추천 이유부터 다시 할게요. 끊고 기니까. 오케이 추천을 하겠다. 편집하기 귀찮아서 이거.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근데 이거. 이거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초보입니다. 정초보입니다. 네네 2부 자, 취업 사관학교 2부 이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우리가
왜 취업 사관학교를 차리셨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실패 요인, 성공 요인 뭐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취업 사관학교를 설립한 취지, 왜 세웠느냐, 그리고 왜 취업 사관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길게 말고. 왜 아,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거 짧게. 짧게 안 돼? 왜냐면 어. 우리 중요한 입학 절차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입학 절차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하죠. 바로 모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입학 절차 돈만 내면 아니. 돼. 아 이게 할 게 많아요. 이거 말고 아니, 일단- 한국은 왜 채용하는지 설명해야 되고 뭐. 일단 오늘 뭐 도초보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내가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릴게요. 안 되겠다. 이거. 일단 뭐 다시 물어본 거 이야기하세요. 추천 이유. 아 추천 이유. 추천 이유를 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아.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 왜 사관학교 추천하느냐. 아니, 일본 사관학교는 이제 이거 설립 이유하고 다 같은데 네. 추천 이유가 아까 일단 저희는 일본어 능력 우리는 일본어 근데 저희라는 말을 싫어하는 말에 우리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내 낮은 자신을 살려보니까 일단 우리는 일본어 능력 향상 능력 향상 시킨다. 맞죠? 임프로브. 그렇게 예. 추천 이유 되겠죠 이 정도면. 예. 어떤 무슨 능력 향상? 일본어, 일본어. 니혼고. 아, 야. 자 그리고 회사 이제 다양한 회사의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와서 면접 다른 회사 해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좋죠. 한 회사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네. 어. 그거를 이제 취업 사관학교에서 알선해 주는 거죠. 사관학교 샵코리아처럼. 사관학교에서 절차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되게 돼 있어요. 네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큰 회사들도 부르고 회사들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생각해도 괜찮죠. 자 비용 최소화.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목표지점에 달려간다. 똑같은 목표지점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토끼다. 거북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는 토끼 중간에 자는 토끼 말고 그 시간이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데 1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5년 걸리고 우리는 그렇죠. 딱 1년 1년 내에 이거 해결한다. 1년 안에 안 되면 좀 안 되면 실패했지. 실패했지.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아하, 오케이. 자기 생활비 정도 뭐 들어가고 밥값 이런 건 안 내주니까. 오케이.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죽면 그리고 기간의 최소화 비용 최소했죠. 그리고 실패했지. 했지. 했지. 아까 무슨 했지 뭐 했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했지가 뭐라고? 잊어버렸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실패했지. 제가 말한 게 이거였는데 설명했지 뭐 그래서 뭐 이거 아닌데 뭐 그렇게 아까 했지가 무슨 그 일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 그러게. 일지가. 그 했지가 그 했지라고 했지. 그렇게는 저 뭐냐 달러 했지하고 똑같은 게 해치 펀드의 해치를 해치 말하는 펀드. 거예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수압 아, 이렇게 내가 오케이. 하여 이연 부담을 갖다가 여가 우산 팔고 뭐 저 신발 팔고 똑같은 뭐 그런 이야기. 어찌됐든 실패했지. 가서 1년 동안 투자를 하지만 그냥 포기가 아니다. 언어라도 획득해 온다. 일본어 문화 언어라도 배워 온다.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은 말이면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이런 사람의 그렇게 A라는 사람 지금 도초보가 일본에 가려고 하면 혼자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노력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B라는 사람이 나서 도초보 2가 나타난 거지. 와서 하고 들어와서 저 일본 갈려는데 두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사관학교 일이다. 옹호하는 사람은 일본어 못하는 사람이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어 아까 전에 못하면- 일본어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본 못하면 안 돼. 아, 근데 그러니까 옹호하고- 이거는 일본어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아니 이제 어느 우리 정도 가르쳐 줘. 최소한의 수준은 아예 뭐 일본어도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 한마디가 아니고 뭐 가다가는 히라가도 못한다. 일본 갈래 그런 사람은 안 돼. 너는 일본에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오케이, 이제 오케이. 면접을 통해서 받는다. 오케이. 그래. 자 이 정도고 너무 쪽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갑시다. 그러면 저 뭐냐 그냥 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내가 오케이. 설명할게.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홍보 잘 됐습니다. 홍보 다 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다 네, 알아. 그래서 다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안 오 보면 그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 나 일본에 있는 회사를 좀 취업을 해야 되겠어. 나 라코텐 이런 데 좀 가야 되겠어. 소프트뱅크 이런 데 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소변 좀 센데. 소뱅이 좀 셉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나 엄마 주니치 드래곤즈 이런 데 좀 가야 되겠어. 자 그러면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사관학교는 지금 현재 IT 쪽만 지금 이제 저희가 라인을 가니까 IT 라인 쪽에 IT가 혹시 뭔가 아세요? IT가 뭐겠어요? 뭐 인터넷. 인터넷 컴퓨터 관련해서 IT 네. 프로그램 이런 데냐 그렇게 IT 관련해서 전공자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전문대 이상의 졸업을 해야 되고 IT 전공자여야 돼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면 IT의 경력 이제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고 뭐 물어봤죠? 절차? 네. 일단 입학 절차.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일본어 상담이죠? 아니 이제 상담할 때 제일 이제 이런 상담 전화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여기서 모시모시 해서 상담을 한번 처음에 합니다. 네. 일본 못해도 괜찮습니다. 첫 상담은.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지금 뭐냐 최소한의 일본에 이분이 가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자기 PR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입학을 받아줍니다.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상담받고 이력서 받고 전화 면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면접들은 회사 면접이 아니고 사관학교 사관학교에서 입학 면접이죠. 이 분이 우리 일본 사관학교 우리 취업 사관학교에 입학할 제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의 최소한의 조건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접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소한 왜냐면 사실은 사관학교에서 돈을 1년치 수업료를 갖다 내주거든요. 일단 나중에 후불제 나중에 갚아도 여기서 한국에서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가서 가능성 연구소를 보냈다고 답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와서 전화 면접 통과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합격 통보를 하고 합격 통보가 되는 순간에 바로 비자 진행을 절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비자 진행하고 최소한의 이제 이런 입학 보증금이라든가 사관학교 입학 보증금을 내게 되고 그걸 내고 비자가 나오면 비행기 타고 바로 비용 출국하고 이제 우리가 지정된 학교에 가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 공부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 거기서 우리가 1년 동안 석 달 되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럼 요 어학연수가 1년이고 요 이후에 취업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 내에는 무조건 취업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취업을 한다? 배우는 과정에서 능력이 진짜 이제 그래서 면접 볼 때 대강 나오는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1년까지는 안 걸리는 거지. 그렇죠. 6개월, 9개월 단위로. 그럼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6개월 이내는 허용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6개월은 어학연수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본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했는데 6개월 이내 해서 일본어를 구박 안 받을 만큼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간. 맨 정착을 하려면 일본어가 기본이거든요. 어느 회사든 말을 못하면 어디 우리 동남아 애들이 왜 저런 데 가서 농장에 가서 있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인건비가 싸서 아니고요? 아니 말 잘하면 이거 도심에서 일하지. 인건비 직장 보는 수준 돼서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식당에 일 많이 하겠어? 그나마 말을 할 줄 알게. 그렇죠. 근데 저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말을 못하니까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만 6개월 단위, 9개월 단위, 1년 단위인데 최소 1년 이내에 저희가 취업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면접 봐서 통과를 하면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면접 기회를 주어집니다. 통과를 하면 이제 바로 면접 합격되면 저희가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장학금을 또 지급합니다. 취업 장학금을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인센티브. 취업 장학금도 그는 이제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뭐 선착순 중이 되는데 또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취업은 만약에 이걸 알고 여기에 상담 안 해본 사람은 제가 봐서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관학교. 오케이. 자 절차. 내가 말이 많았군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일본 그렇다면 좋아. 아무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부터는 좀 약간 여담에서 갈 근본적으로 왜 일본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일까? 자국민 채용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왜 일본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저도 이제 사실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저도가 아니고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건 상관없는 나는 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도 솔직히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채용할까? 그래 나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건 뭐 조사한테는 답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인재란 말은 전 세계 대상으로 사실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뽑기를 좋아하고 또 언어가 일본 자국민들이 언어에 특히 약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토익 점수가 평균이 500점대니까 대학생 졸업생이 저희 나라하고는 거의 200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노동 인구가 현재 부족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노동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인원을 계속 충당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스킬이 타국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내 주관적인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고 타국에 비해서 스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군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직업 생활 해본 걸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영어 실력이 좋은 인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나는 뭐 개인적으로 장점일까 단점일까 싶은데 한국 분들이 좀 의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거 야망이 조금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인재 보낼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해외 파견 보낼 때 실제로 한국에서 뽑은 한국 사람을 일본에서 뽑아서 동남아라든가 해외로 파견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 이거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안 맞는 거 뭐 혹시 일부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안 맞는 건 어떤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뭐가 불만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아니 뭐 이야기 시간 해봐. 아니 많이 뭐가 걸리니까. 불만이야? 뭐 일반적으로 성실하지 않다 여기 불만이야 혹시? 스킬이 부족하다 불만이야? 아니에요. 그럼 영어 실력이 좋다 불만이야? 아니에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는데 노동인구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불 아니 나 아니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내가 이거 타당하냐 물어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든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다 일부 하면 뭐야 이거 내가 아니 이거는 이제 뭐 타당하죠? 타당하죠. 예, 그렇게 이그제 되려는데. 네네 오케이 타당 예, 다음 자. 그러면 야, 알아들었겠다 이거 이번에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해서 왜 한국인들을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일본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 것일까? 좋은 질문 역시 예리하십니다. 도초보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질문은 진짜 아주 칼 같은 질문. 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봐서는 조금 있다가 초보하고 고수하고 프로하고 중간에 뭐 없습니까? 더 보통?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진짜로 압도적으로 외국의 취업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이유,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교포가 많은 것이 60만이 있습니다. 원래 120만까지 있었습니다. 여튼 일단 첫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언어 습득이 유리하다. 1년 공부해서 일본인처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래서 일본어 선택한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수지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입니다.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의 글로벌 회사 해외 파견급부를 시키려고 하면 보통은 아무나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경험 안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 보낸 직원은 정말 탁월한 실력이든지 아니면 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라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라 언어를 잘하면 가지 않을까요? 그 나라 영어 잘한다고 외국에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어 못한 사람 삼성에 들어간 사람 영어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아무튼 네. 네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 가는 사람들 그런 판단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취업이 쉽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자 얼마인 줄 아세요? 저요? 30대 취업자만. 20대, 30대 취업자만 86만 명, 86만 명. 20대, 30대 실업자가 86만 명이 돼요. 일본에는 취업률이 지금 1대 1.06이에요. 그렇게 100% 취업률이 보장된다는 거죠. 취업이 쉽다. 왜 이렇게 취업 쉬운 거죠?
이제 노년 인구가 은퇴. 많아지고 은퇴하면서 노년 은퇴가 자리가 많아지고 비어서. 자리는 많이 비우고 이런 과정인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취업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아유 내가 일본 가서 취업하니 그냥 한국에서 놀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내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진짜 IT 나온 사람 여 도전하지 않고 계속 뭐다 합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족을. 잉여 인간. 아 이게 너무 심하고 좀 그런 말 말고 좀 뭔가 그 동물에 비유한 뭐 있었는데 캥거루족? 캥거루 되면 안 됩니다. 아 진짜 30대 미만은 군대 갔다 왔는데 캥거루로 집에 있으면 혹시 IT 했다. 예 도전하세요. 1년을 와서 외화 보러 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 이거 내가 오바 있어 오바 내가 잘해 오바 죄송합니다 이거 오바 내가 괜히 이거 들고 와 저 사람 좀 왜 저래 나 원장 안 할랍니다 그냥 나 그냥 사과랑 슬립한데 좀 지원하려고 자 그리고 해외 생활에 대한 체험이 이 교황 내가 여 노니 캥거루족 되니 여기서 앉아서 계속 싸움만 넣고 실업자 급여 받고 이런 거 있느니 일본 가서 외화 조금 벌고 외화도 벌고 그리고 해외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꿈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그래서 왜냐면 이력서에 한 줄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그리고 것들이. 분명히 거기서 일한 경험은 우리가 일본하고 어쩌다 해도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지역적으로 일단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아니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통계가 말해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다. 오케이. 아씨가 아니고 잘라 편집 일단 자, 너무 오케이. 길어내가지고. 자, 그러면 음. 일본 회사 및 사회에서 생활할 때 음. 장점이 무엇일까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일본 회사. 아 일본 생활. 네, 일본 회사 및 그 일본 사회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 아 일본에서 아니면 좀 더 줄여서 일본 회사의 장점. 일본 사회. 네, 일본 일본 사회 생활, 말고 일본 생활이다. 일본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최소한 일본에 있는 기업의 장점이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회사들은 복리후생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회사들은 뭐 출퇴근이 뭐 좀 자유롭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회사들은 뭔가 상하 관계가 좀 수평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예? 일본에 갔다 오셨어? 혹시 일본에서 직장생활 했어요? 아니 이런 건 요즘에 이제 선진 기업 문화들이니까요. 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일본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점 내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일본에 왜 있어요? 일본에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회사에서 아니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편견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굉장히 편견이 없다. 두 번째 경쟁이 심하지 않다. 서로 간에 뭐 네가 잘하는 내가 못하는 이런 거 막 우리는 뭐 알잖아요. 누구를 밟아야지. 그렇지. 그런 게 밟아야 뭐, 내가 그 윗자리로 그런 올라가고.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 아무리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 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진짜 보들보들합니다. 이게 보들보들한다라는 거는 뭐 과장이 어쩌고 직속 상관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쫄깃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에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가 할 일 이런 게 조금 좀 하여간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부드럽다. 눈치 뭐 부장님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이런 거 좀 덜하다. 그건 확실하다. 덜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그 상여금이 있는 회사가 좀 상황은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이제 한국 분들이 가진 회사들은 생각보다 상여금이 일본 회사보다 좀 적거나 없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가 취업 때문에 초기에 정착할 때 나는 뭐 그런 그보다는 뭐 어떤 회사들 어때요? 초기에 정착할 때 자기 받아주면은 거기 가서 자기가 있으면 자기 실력이 뛰어나면 새로운 회사 옮기고 하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그 회사에 이제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초이스다. 아니 뭐 잠깐 그러면 세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젠 회사의 이젠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회사인 거고 회사 이전에 이제 아주 거기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싸고 놀고 자고 쉬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 일본 사회에서, 일본 내에서. 제가 도초보님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부끄럽습니다. 왜요? 워낙 질문도 잘하시고 예리하시고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인물도 되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세계 유일하게 안전한 국가 중에 세계 몇 안 되는 안전한 국가입니다. 밤에 길에서 자도 누가 말악하지 않고 화장실에 지갑 올려놓고 가도 가져가지 않은 아주 그냥 진짜 정직하고 안전한 나라. 치안이 안전하다. 생활 치안이 일단 안전하다. 그리고 역시 한국과 가깝다. 오사카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있으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에 올 수 그렇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보고 싶어 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저녁에 가야 된다. 그렇죠. 충분한 거리죠. 비행기 가능하죠. 값도 가깝고 비행기 하루에 많고 가깝다. 그리고 이거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몇 개국 정도 들어봤어요? 또 초보님은 저요? 한 2, 30개국 되지 않아요? 20, 30개국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도? 뭐 한 15개 저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시죠? 한 55개국 돌아본 거 국가들로. 나는 55개국 정도 내가 돌아봤더라고. 나 찍어보니까. 정말요? 내가 나 55 월드 개국이- 찍으면서 내가 찍어봤다니까요. 아, 야, 그걸 그걸로스로? 아니 저번에 세계 몇 나라가 있을까 그거 할 때 보니까 55개국 가더라니까요. 야 유럽만 해도 몇 개국인데 유럽만 해도 그래야 뭐 20개국인데 20개국인데 26개 넘죠. 포기해. 뭐 동남아를 봐야 10개국, 30개국이고 미국 미대륙 한 번. 50개국 쉽지 않을 텐데. 50개. 미대륙 쪽에 뭐 감싸이 파는 걸 따로 독립했나? 아, 감사해봐는 미국 건데 그걸 따로 한 55개국 돌아본 것 같은데 찍어보니까 유럽하고 이거 다 찍어봐. 도시가 55개 도시시겠죠. 도시가 도시 55개는 가능해요. 근데 아저씨. 55개국은 쉽지가 않아. 아저씨 도시 55개국은 내가 유럽 한번 일주 한 바퀴 오려기로 55개만 도자고. 유럽이 내가 유럽을 갔다가 지금 유럽 가면 응. 봐봐 차 가지고 2주 동안 돌아오면 프랑크푸르트에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래봐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영국, 도시로 찍으면 체코. 도시 아니, 찍으면 55개국 넘지. 당연히 넘죠. 100개도 넘지. 그냥 도시를 찍으면 한정 없죠. 지금 우리 바트르만 해도 77개국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단 오케이 그럼 자, 한 30개국. 이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자,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경험해본 결과 이건 진짜 주관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성향이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성향이 너무너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딱 틀린 건 약간 좀 과격하냐 안 하냐 차이. 이 사람들은 진짜 조용하거든요. 조용해. 전철 타면 목소리 큰 사람은 옛날에 내 유학 시절 저 일본에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유학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안 좋은데 일단 하여간 좀 조용하다. 좀 많이 조용하고 좀 조용하지 않다. 그 정도 차이 성향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 빼고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 정말 성향이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 정말 비슷해요.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진짜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비슷할까. 특히 오사카 같은 데 가면 그 김영 이렇게 할 정도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김이요? 김이 뭐예요? 김씨, 아. 김영, 이형. 정말 비슷해요. 이거는 한국이랑 진짜 우리 생각에는 뭐 혹시 차별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 사는 데는 너 이렇게 진짜 아마 나뿐만 아니라 실제로 취업을 현재 살고 있는 취업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 밑에 댓글 남겨도 저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은 댓글은 괜찮은데 아마 대부분의 이 댓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성향이 비슷하다는 말은 그 생활이 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같은 동북아권에 사는 동양 어찌됐든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문화권이고 하니까. 그리고 음식 밥이 맛있잖아. 맞죠. 그리고 또 밥값이 싸요. 음식이 좀 크겠네요. 밥값이 또 싸. 음식도 맞고 거부감이 밥값도 없고, 싸고. 그렇죠. 중요한 건 싸다. 비싼 건 딱 두 가지야. 교통비, 집세, 망할, 전기세. 저기 전기세 비싸지 않나요? 저기 비싸요. 계시는 저 일본의 전문가가 한번 전기세 어때요? 비싸지. 전기세 일본의 전기세 저희 겨울에 비싸냐 안 비싸냐 한국에 비해서 비싸죠. 제가 한국을 잘 몰랐어요. 거기 한국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6가정이 여름에 에어컨 펑펑 틀면 20만 원, 20에서 25만 원 나와요. 한국 돈으로. 예. 그럼 똑같네. 비슷하네 뭐. 큰 차이 없죠. 하루 종일 돌렸을
그때 그게 비슷한 우리 이거 19만 원 나오거든. 우리 하루 종일 돌리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19만 원 이거 19만 원. 네 대를 돌리니까요. 혹시 안 비싸죠 우리보다? 한푸잔 모르겠네. 안 비싸네. 아니 이게 지금 19만 원 나온다니까 이거 사무실에 이 고딱지만한 사무실에. 아니 그거는 이거에 플러스 그 전기값 다 같이 합쳐. 그렇게 다 합쳐서인데 그것도 다 합쳐서지 저기도. 그렇지. 사무실에 진짜로 19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20만 원밖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산업전기. 아니 사무실인데 저도. 그거 사업전기. 도쿄에 있는 우리는 산업전기. 우리는 산업전기. 우리도 산업전기인가요? 아니 그거는 모르지만 아 회사 학교니까 산업전기겠구나. 아니 제가 알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오케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랬던 은또 소리가 자꾸 나왔어. 아니 사장님이 그걸 아니 저 전기값 싸고 그 전값 저 비싸다. 음식맛 오케이 그래 그렇다. 그리고 저 뭐냐 그 회사 생활이 사생활하고 이 밸런스가 맞는다 하는 회사 생활하고 우리 뭔가 있잖아 자기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조절이 좀 잘 가능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야근을 안 한다? 그렇지 뭐 야간이 원래 안 돼 있으면 일부러 야간에 시킨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뭐 갑자기 생긴다 이런 것도 없고 약간은 뭐 자기가 쉬고 싶은 날 눈치 봐서 못 쉰다든가 이런 일도 없어요. 나 원래 쉬어야 되는데 아 눈치 봐서 어쩌지 그런 거 볼 필요 오케이, 없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런 눈치문화 없다. 그리고 역시 뭐 늘 100번 이야기한 거는 여기 어제 저 뭐냐 어디 가도 말이 불편해서 뭐 살 일은 별로 없다. 일본은 어디 가든 뭐 시장 가든 어디 가든 말이 불편해서 살 일도 없다. 그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건 좀 우리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삼- 3부에서 대략적으로 뭐 이제 뭐 얼마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다음에 뭐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짧게 야, 할 게 많네. 네, 이게. 3부에서 한 번 이거 더 어마무시하네. 뵙도록 할게요. 일단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길진 않다. 27분. 제가 MC 를 영상 길진 않네. 너무 재밌. 일본 취업사관학교 3부작 마지막 순서 3부. 와 이거 맞네. 생각보다 내용이 아, 많네. 기대차가 엄청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니 생각보다 이거 별거 없는 줄 알았더만 이게 할 얘기가 많아. 막 옆구리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길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왜나 안 빠진지. 그래서 오늘 이제 딱 3부작 답변밖에 답변. 마지막 3부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 자 취업을 했어. 우리가 회사 취업하는 이유가 그 회사에 저의 노동력을 자원봉사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기타 등등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쭤보도록 이제 나 이제 할게요. 짧게 대답할게. 짧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선 자, 가장 중요하죠. 얼마 받느냐? 내가 취업사관학교에서 6개월 연수를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뭐 그냥 평균적인 회사로 얘기할게요. 뭐 아무튼 얼마를 받느냐 한 달에 한 달에 급여가 얼마냐? 세금 다 빼고 세후 세후는 모르는데 세후를 모를 수- 세후 세전은 얼마입니까? 세전이 정해져 있어. 그게 급여가 정해져. 아니 세금을 아실 거 아니에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뭐 4대 보험이 계산하기 복잡한 게 일단은 몇 퍼센트 뭐 띄고 하면 대충. 자 급여는 21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28만 원 사이입니다. 21만에서 28만이면 21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라는 뜻이고 그- 요게 세전? 세전이지. 그러면 세후가 되면은 16만 대략 원에서 뭐 한 20만 원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16만에서 20만 원. 세금 많아요. 20만 원을 20% 뺀다고 되니까. 하면은 190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 아니 세후는 16만 원에서 16만 원에서 그럼 20만 원 사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적네요. 저거 급여는 적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받아요? 기본 1년은 기본이지 첫 아. 계약에. 그러면 1년 이후부터 무조건 오르나요? 기본적으로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는 거죠. 일반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일본은 급여 그러면 조금씩 올리는데 그러면 약간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식 직원들 다 정식 직원인데. 일본 사람들 다 그렇고 다 이게 기본적인 일본 급여가 약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다 이러잖아요. 요 수준에서 시작한다. 맞아요. 깜짝 놀랐죠. 사실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이 말 잡죠. 네, 급여 부분은 조금 좀 망설일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네요. 말 작아요. 말이 작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고. 음. 그럼 요건 지금 요 급여는 중소기업? 네, 보통 일반 뭐 중소기업, 소기업. 그러면 대기업은 이거보다 당연히 높겠죠? 좀 높아요. 별로 그렇게 아, 높지 않아요. 그까지는 안 올라가면 계속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제도지. 초봉을 많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오케이. 일본은 문화가. 복리후생 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복리후생은 뭐 휴가하고 뭐 휴가죠. 뭐 복리후생은 기본 특별한 뭐 보험 당연히 여기 이제 여안에 보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떼고 세우니까 보험 빠질 거고. 그리고 복리후생은 일단은 일하는 날짜가 1년 중에 130일이 되나? 130, 40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돼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5일 일하고 그리고 쉬는 날 그다음에 빨간 빨간 날 공휴일 쉬고 네. 뭐 하고 공휴일이 어찌됐든 120일에서 140일 사이가 공휴일이 나오니까 음. 일하는 날은 그다지 1년 중에 3분의 1을 일하지 않아요. 거의 뭐 그냥 비슷하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죠? 사실은 월급은 뭐 일단 그렇고 그리고 휴가는 또 여기에 또 별도로 유급 휴가가 또 10일에서 20일이 있으니까 그 뭐 거의 반 정도밖에 일 안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틀린데 교통비를 안 주는 데도 있겠지만 교통비를 주는 것이 또 있어요. 많아요. 이제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면접 볼 때 교통비 주는 거 아닌가 확인하고 가야 되지만 교통비하고 상여금 제도가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 상여금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회사가 좀 잘 되면은 상여금 받아가지고 좀 인세는 줘요 일본 회사는? 일본은 인센 없죠. 상여금 제도다니까요. 회사 전체 통상여금. 인센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무슨 제도로 인센을 받아요. 아니 그 영업을 바로 뛰는 그런 제도는 그런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못 뛰는데 아니 뭐 인센이라는 게 뭐 인생은 자기가 수익을 발생했어야 되는 거지. 뭔가를 해가고 영업을 뛰서. 회사가 전체 통으로 뭐 수익을 그거는 안 냈다고. 상여금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사실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해야 취업이 되는 건가요? 자, 이게 참 기본적으로는 일본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을 통과를 해야만이 사실은 애초에 면접 자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2급이면 일본어 시험이 1급, 1급, 2급, 1급, 3급 2급 이렇게 되는데 3급까지 있어요. 2급은 최소 2급은 돼야 된다. 예, 그렇죠. 3급은 뭐 아주 그냥 시원찮게 해도 되고 2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자기가 문장 쓰고 책 읽고 이런 건 다 돼야 되고 1급 정도는 1800 정도 한자로 된 간지가 있는데 그 정도 중에서 한번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정초보가 일본 유학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어느 그 정도- 시절에는 어느 정도 되세요? 30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240점 정도 맞았고 저는 저는 한 2등급 되는 거네. 저는 1급 받았어요. 1급. 어. 1급 패스였어요. 1년 만에 받았지만 1급 패스였고 1급 정도 패스한 데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남자들은 그리고 단어도 뭐 웬만한 단어들도 거의 다 알아야 되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1급.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갖다가 읽을 수 있고 지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가까워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명을 읽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 여튼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1급 2급도 아니고 1급도 소용없어요. 잘해야 돼요. 그냥 잘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잘해야 돼요. 그냥 어느 누구랑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딱 찔러면 나오는 그 정도 그거 정말 중요한 네, 게 몇 번 이야기하면 실패 요인 중에 약간 뭐가 제일 크다. 언어. 성공의 요인 중에 뭐가 제일 크다. 결국은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자기가 구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지매를 당하냐 마느냐 똑같은 일이에요. 결국은 언어는 그래서 저희가 사관학교가 있는 거야. 누가 백날을 잘해봤자 소용없다. 일본에 와서 직접 배워보고 느껴보고 네 실력을 네가 알아라. 그래서 일본 취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관학교를 들어오기 전부터라도 일본어는 공부를 일단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뭐 와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고 뭐 또 취업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냥 막연하게 나 일본 가가지고 한번 취업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면 실패했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그렇죠. 그죠? 왜냐면 했지가 아니고 그렇죠. 실패했지 되죠. 실패했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 99%죠.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 난 무시해요. 진짜 구박해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못해서 하는 경우는
하면 되잖아요.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맑게 못 알아들으면 누가 구박 안 하겠어? A 하라고 하는데 C 하고 있고. 아니 그거 구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사실 제가 죄송한데 이런 일본에 불만 있는 분들 가끔 올라오는데 아니 말 못해서 구박하는 거는 구박 받아도 돼요. 아니 너무 나라 가서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못하서 구박 받는데 구박 안 하면 어떡해? 나무 심으라 하는데 물 주고 있어. 그래 땅에다가 물. 열받는 거죠. 열받아 그거 안 받는 사장이 누가 있냐고. 오케이. 도초보는 뭐 한 연락 받겠지만 사람이 좋아서 나는 열받아. 어쨌든.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자 언어 있었고, 그다음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 관련,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취업할 때 보면 이렇게 이력서에 뭐 이렇게 자격증 적는 欄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뭐 토익 점수도 적고 뭐 컴퓨터 활용 자격증도 뭐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회사에서 취업할 때 그런 자격증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딴 자격증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땄어요. 자격증이 있어. 일본 가서는 당연히 호환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돼요. 돼요? 우리도 어떻게 호환이 안 돼요? 굴삭기랑 지게차는 안 돼요. 외국 나가서.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반 사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써야 되고 그냥 다시 따야 되지 않는 거지. 아니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아니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라서 그런 자격증은 있다고 내봤자 어차피 이거는 실무예요. 그래서 일본어 내가 일본어 JTB 1급을 가지고 있다 2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어차피 면접을 해요. 네, 면접을 하니까 면접을 하면서 안 어느 나오지. 등신이 아니 죄송합니다. 요새 면접관이 네가 일본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못하면 아예 그거는 안 이제 돼. 일본어인 건데 일본어인 건데 나머지 예를 들어 뭐 IT 쪽이라고 하니까 IT 할 때는 음, 실제로 실기 보내. 중요한 아니 실기라 중요한 거는 네가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습달되냐 안 하느냐 이 자격증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그렇게 나중 면접 볼 때 이런 걸 물어봐요 다. 그래서 내가 있다 잘하냐 못하냐. 아니 여기 뭐. 대본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길래 그걸 여쭤봤어요. 대본이 어디 있는데? 네, 대본에 보면은 자격증이 있으면 성공 확률을 높일 아 수 이거 있다라고 나와 쟤네들 있길래. 입사 네, 입사 그래서 성공률 높죠 당연히.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아 그래요? 응. 난또 아니 지금 입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입사 이야기하고 Q&A 중에서 그것도 무슨 필요하냐 마느냐 이런 거. 오케이. 전문대도 혹시 그럼 취업 가능해요? 전문대 이상만 취업 가능해요. 저희도 전문대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우리 쪽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고졸은 안 돼요? 비자도 안 나와요. 잘. 고졸. 비자도 잘 안 나와요. 아니 고졸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자 안 나는데 뭐 어떡해? 일본을 잘하는데? 안 줘 비자. 대학을 안 나오면 안 줘요? 우리 쪽은 안 줘요. 우리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 일본어를 IT, 엄청 잘해요. 우리가 IT 쪽 취업을 지금 현재 사관학교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올해는 IT예요. 딱 타겟이 IT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구나. 올해만. 그리고 올해 받으려면 지금 왜냐 급해서 그래요. 올해는 뭐냐면 5월달까지 이걸 신청받고 끝내야 돼. 그리고 다음 텀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양한 곳에 지금 이제 알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알선은 것에 이제 사관학교에서 다양한 걸 준비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서칭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교육시켜 달라고 보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뭐 비자 뭐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자 발급을 받을 조건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어학연수 비자를 받으니까 사실 일본어는 못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문대졸 이상 30세 미만 이게 이제 취업하고 비자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취업자 같은 경우 10년 이상 경력이 돼야 되니까 진짜 의미고 그런 사람 우리가 뽑질 않을 거니까 됐고 그리고 뭐 사실 재정 보증서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이니까 그런 건 다 빼더라도 개인적으로 비자의 문제는 이제 이거 취업 비자만 이야기할 거예요. 취업 가능 어학연수 비자는 전문대졸 이상 나왔는가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증 있는가 그리고 이거 비자를 위해서는 비자 발급받을 최소 이제 2급 이상을 선자를 해야 돼. 그래야 비자 자체는 이거는 취업하고 전혀 별개 문제로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이제 대사 업무예요. 최소한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네가 일본에 취업할 자격이 안 그러면 너 일본에 가서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참 이야기가 간단하게 된다. 이제 다음 질문 진짜 간단하게. IT 전공은 어떤 것들이 좋아요? 컴퓨터 IT 전공자들은? 컴퓨터 공학하고 그리고 정보 뭐 공학 이런 정보 쪽 이런 그 만드는 이런 뭐 IT 저도 잘 몰라서
아니 IT 쪽만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저 정보 보호학과라고 이런 게 있다는데 내가 정보 보호학과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IT 뭐 최대 강국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누가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IT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IT 거의 선두주자죠 실질적으로. IT 있어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 맞잖아요. 진짜. 진짜잖아요. 아니 당장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맞는지 한번 그러면 이거 당장에 우리 주민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띄는 거도요. 당장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뛰어요 등본? 동사무소 가서 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로 떼죠. 그쵸. 어. 기본적으로. 어. 그다음에 회사나 공무원들 서명 시스템이요. 어. 전자 서명 시스템이에요, 수기 서명 시스템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요. 네. 일본 같은 기본적으로 수기 서명이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요즘 다 전자 서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타 두 가지. 아니 그거 말고 한 가지만 더 들어봐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 많죠 사실. 많은데. 대중 사실 그 대중교통버스 시스템도 사실은 IT 관련된 거죠. 지금 보면 우리 다 전광판에 보면은 몇 분 뒤에 옵니다, 몇 분 뒤에 옵니다. 그다음에 뭐 교통 통제 시스템 다 사실 그것도 IT와 관련된 거고. 그래,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T가 사실 또 컴퓨터 뭐 그것도 그렇고 LTE 망도 그렇고 사실 IT가 좀 센 편인데 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IT를 배우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상황에서 IT를 배우러 일본에 가는 게 맞는 거냐?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간다니까 돈 벌러. 아니 우리나라 근데 IT 회사가 많잖아요 사실. 엄청. 취업할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없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사실 중소 단위는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리고 또 사장님도 지금 중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정초보가 그렇게 운영하는데 네. 나도 그런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안 가고. 안 가니까 아니 안 가고 2년 근데 아니 통계가 네. 가는 분들이 네. 이렇게 2천 몇백 명씩 있고 하는데 어차피 갈 바에는 좀 잘 가자 이런 잘 거지. 가자. 그리고 가서 음. 한국에서 10만 원 버는 것보다 사실은 한 사람이 고생해도 외국에서 10만 원 벌어오면 국가가 외국이니까. 외국이잖아요. 애국. 그러니까 그치.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사람이 세상은 넓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그렇죠. 인구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IT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죠. IT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IT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봐도 도초보님과 도초님의 지인들의 이야기예요. IT가 강하다는 것은 물론 인프라는 정말 좋아요. 뭐 버스 오고 다 보고 뭐 핸드폰 많이 쓰고 이걸 IT다 하면 할 말이 없죠. IT는 내 생각에는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GPS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인공위성 자동 그러니까 이거 뭐다카노 이거 그 어디카 저차 요새 이슈가 되는 어디입니까 이슈가 되는 차 뭐 이제 테슬라? 무인 그렇게 차. 저기 뭐냐 어. 자율주행? 그렇지 실제로 이런 완전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IT의 강국이죠. 자율주행 우리나라 현대 이번에 아이오닉 나온 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예. 아니 그걸 이제 인공위성도 우리나라 이제 그게- 쌌고 75만 톤 이번에 올리고 인공위성 우리나라 7개.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이제 지금 RCB랑 연결된 거라서 미국에서 이제 못하게 하죠. 그렇게 아니 내가 봐서 IT라는 것은 그렇게 그게 초첨단 기술이잖아. IT가 맞아 인터넷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첨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강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 중국의 인공위성 지금 하늘에 다 듣고 있고 미국 인공위성 구글의 한 회사 인공위성이 어디야 저 테슬라 인공위성이 지구에 수짝 다 깔리는데 지금 요번 한대.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나라는 그게- 그 돈이 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 인프라에 강하다. 우리는 IT 그냥 낮은 인프라 IT 버스 오고 인프라. 이런데 그렇게.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IT 최강국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 가면 IT 최강국이 하지 않나. 강국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미국 가서 IT 최강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다 구글 프로그램 쓰고 애플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IT를 삼성에서 구글 그거 좀 뭐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제가 버스 온다 이런 거. 중요하죠. 미국 가면 오잖아요. 일본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자,
그리고 참 그래, 여담이었습니다. 아, 여담이고 왜냐면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IT에 이제 딱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본 하면은 사실 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제 사장님이 하셨던 정초보가 했던 정초보가 하셨던 뭐 라면 그런 것도 있고 라면이 뭐지? 라면 어, 라멘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 하셨던 이거 뭐야 이거 매니큐어 바르는 거야 뭐야 이거? 네일 아트. 네일 아트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또 기타 등등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딱 IT라고 하니까 IT 회사 왜 하필이면 IT 회사일까? 왜 IT 회사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 다른 회사가 엄청 많을 텐데. 오케이 잘 봤어요. 근데 아니면 뭐 일본 야구, 뭐 스포츠 선수를 운동하는 애들 대상으로 워낙 리그가 잘 돼 있으니까 야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IT일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 일본이 IT가 뒤져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IT 쪽에 상당한 국가적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고 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필요로 따지고요. 이건 앉아서 열심히 뭔가 계속 컴퓨터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치, 저도 쉽지 뭐 않죠.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그 IT 쪽 일하는 사람들 보면 밤새고 막 그렇죠. 맨날 그러더라. 그런 일을 기반을 뭔가 자리를 잡아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최적화된 이제 인재가 어디서 뽑겠어?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봤자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들 데리고 올 거야. 우리는 뭐 누구 뭐 유럽 애들 데리고 올 근데 거야. 이게 일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다리가 잘 맞았다. 아다리 바둑 뜻이죠. 아다리 알죠? 아다리 이거 맞는 거 아다리 맞는 거. 그렇게.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다리가 네. 잘 맞은 게 일본에는 IT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고 아하. 우리나라는 IT에 일단은 누가 IT 아시아 최강국. 아시아 최강국. 그래 아시아 그래 아시아 최강국이라 하죠. 중국보다 더 좋은. 오케이. 아니 인공위성을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일단 우리나라 IT 기반이 일단 IT 기반이 최강국이에요. 세계 최강국. 세계 최강이지. 세계 기반은. 최강. 따라갈 수 없지. 이거 어디 가서 그래. 깜짝도 못해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IT 하나로 국한을 했을까? 그게 의문이 있어. 딱 지금 아다리가 좋은 거예요. 여기 그러한...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IT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든 뭐 취업을 못한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해외 갈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해외에서 IT 뽑는 사람 일본 말고 하나도 없고 일본은 다니고 여러 가지 조합. 그러던 찰나에 이제 기왕이면 실패하지 말자. 우리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구멍도 더 넓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미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오래전부터 이미 또 많이 해왔었던 것들이고 뭐 라면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또 취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그건 그냥 배우러 가는 거죠. 그거는. 이거 실제로 자기 기술을 이제 자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고 배우고 하는 거고 그런 어쨌든 지금 그렇군요. 딱 타이밍이죠. 제가 봐서 올해부터 작년 올해 한 3년 동안은 이거는 완전 타이밍이 정말 기가 차요. 오케이. 그래서 전문대 지금 졸업하고 취업을 할까 말까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해외에 좀 로망의 꿈이 있다면은 이건 완전 강추예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좀 뭐랄까요 신선한 경력을 좀 추구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러하신 분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래도 일본어가 조금 되시는 분 그래도 평상시에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 봤다든지 아니면 뭐 엄한 걸 즐겨 보셨든지 해서 이해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스고이 아무튼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생활적인 거.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뒷페이지 일본 생활비는 얼마나 돼요? 뒷페이지도 끝이에요. 8번이 8번. 뒷페이지. 뒷페이지? 없는데? 자 예, 생활비. 생활비. 예. 기본적인 생활비. 이게 생활비가 일단은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 틀리고 또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데 어차피 뭐 집값은 집을 사거나 뭐 전세는 아닐 거고 월세일 거 아니에요. 월세죠 월세. 그죠? 생활비 이게 일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비싼 거는 교통비하고 월세예요. 이건 뭐 거의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아니다. 진짜 비슷해요?
20년 동안 교통비가 안 올랐으니까 내가 20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기본 요금이 90엔 했거든요. 900원, 근데 지금 1,300엔, 1,350원, 어. 13,500원, 1,300원이면 130원. 135엔, 1,350엔. 130원. 그러니까 거의 오래 자랐어 20년 동안. 우리나라 10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교통비도 뭐 그리 비싼 거 아니다. 일단 반값이 기본적으로 2인 2명이 산다는 조건이에요. 투룸? 투룸? 투룸 한 방에 2명이 산다는 조건이야. 한 방에 2명이 살아요? 한 방에 2명이 산다는 조건이에요. 거실에 방이 2개인 게 아니고 한 방에 2명? 거실 조그만 애 있는데 하여간 한 방에 2명 사고 도쿄 같은 경우는 거기도 4만 원, 5만 원 줘야 돼요. 5만 원 줘야 돼. 와 비싸네요. 세요. 50만 한 원. 방에 2명 사는데 4, 5만 원이면 비싸네. 그 자가직구로 뭐 가서 그런 거 그래서 결국 처음에 간 사람 1년 동안 사람들 다 고생해서 1년 있어 보고 내가 여기 버틸 만하다 하면 이제 조금 좋은 집으로 옮긴다든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주택으로 간다든가. 근데 회사에서 지원해 주택도 굉장히 좀 열악해요. 구조가 좋지가 요게- 않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열악해요. 이게 요즘 한국 학생들이나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한 방에 2명이 사는 건. 그래서 혼자 가는 사람 이제 돈을 벌어서 혼자서 방을 구하면 이제 대가를 좀 치러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물론 회사에서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틀린데 뭐 월세 비용은 사실 뭐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원룸 이런 거 4, 50만 원 줘야 되니까 사실. 40만 원 줘야죠. 서울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치면은 사실 가격은 음. 비슷한 거다. 똑같은 그래 거다. 2명 기준이잖아. 그럼. 근데 2명 기준이니까 이제 좀 그런 불편함이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만만치 않아요. 숙박비. 숙박비가. 그럼 이게 제일 많이 드는 건가요? 숙박비가? 숙박비가 거의 다죠. 다? 숙박비가 거의 다죠. 5만 원 정도 제거해야 되니까 숙박비가 거의 달아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여 고민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가 사람인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내가 뭐 어디 뭐 난 놀아도 그렇죠. 먹고 예. 살도 되고 실업자 수당다고 안 오지 그런 분들. 캥거루 해도 되고 네. 하는 분들은 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오기를 권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절박하신 분들이 오는 약간의 거죠. 좀 절박하고 버틸 수 있고 또 기회를 기왕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기회를 거기서 노래 부른다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분들은 결국은 자리 잡고 성공하거든요. 응. 그래서 일단 자는 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 비용에 돈 많이 내면 좋지만은 근데 뭐 1년 동안 어차피 적금하라고 권장하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뭐 이거 불편하다 싶으면 월세를 올려가지고 원룸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룸은 그렇죠, 한 그렇죠. 70, 그만 100만 원까지 해요. 좋은데 도쿄는요. 8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서 우리나라 강남에서 물론 산다고 정말 싼 데도 있긴 한데 강남 원룸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싼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다. 오케이. 식비 이런 거는 얼마나요? 아까 싸다고 하셨는데. 식비는 뭐 저희 나라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안 그러면은 들어가요. 일반 비용은 내가 봐도 더 저렴한 가격이 돼요. 70엔. 70엔 정도 하겠네. 70엔에서 400원부터 있잖아요. 일본에는 뭐 지금 400원짜리도 많아요. 식당 가면. 4,000원짜리? 교동 같은 경우 이러고 먹으면 몸 상하니까. 아예 교동 같은 게 기본적으로 400원 하는데. 몸 상해. 이런 거 자주 먹으면. 뭐 편의점 가서 편의점 도시락 먹어도 되죠. 이분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건강식이잖아요. 교동 같은 경우는 고기 삶아갖고 나오지 당근하고 밥 한 숟가락 먹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아주 많이 먹거든요. 그냥 우리 편의점보다 더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게 간단하게 먹잖아요. 간단하면서 쌀이 맛있잖아. 싸. 그래요? 그리고 우리처럼 반찬 오늘 반찬 많이 먹는 데가 뭐 건강해요? 나 오늘 저 한식 뷔페 10,000원짜리 갔는데 골고루 먹으니까 반찬 이만큼 나와갖고 지금 배부르 죽겠어. 어쨌든 오케이. 식비는 식비는 그 정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근데 않는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나라 비슷하다 생각해야 되게 맞는 우리나라 거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많이는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택시비가 일단 비싸고 택시 뭐 택시비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택시 타지 말고 우리나라가 1,250원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슷하다. 대중교통은 네. 대중교통이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은 뭐, 크게 예, 없을 것 특별하게 같습니다. 뭐, 다 한 예. 것 같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뭐 취업은 잘 되나요? 뭐 그렇게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IT라고 딱 카테고리를 정하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IT 사업을 육성을 하려고 일본에서 비용을 많이 이제 공적 자금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딱 그 타이밍이 맞는 거죠. 지금 저희 사관학교 설립 그 시기가. 예, 그러다 보면 아무튼 뭐 일본 사람들도 취업을 시키려고 나오겠지. 그렇죠. 저기 뻘거니까요. 아, 저기 위가 오케이. 뻘거니까 예,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IT 쪽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름 기회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행성순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준비는 다 됐어요 사실은. 따로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들어보니까 IT 관련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남자들 기준으로는 군대 갔다 오고 4년제 졸업하면 28 뭐 이렇게 되니까 1년, 2년을 투자해가지고 사관학교로 가서 갔다 오고 하는 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군대 갔다 오면 24, 뭐 바로 취업 안 하고 이렇게 일본만 갔다 오면 자기 스펙을 더 높여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거고 한국에 들어와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 그런. 저는 아니 뭐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 가장 추천하는 케이스가 1번 일단은 IT 관련해서 나왔다. 뭐 이 전문대든 사실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의 취업이 쉽지 않다. 그 판단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올해고 본인이 내년이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네. 나는 지금 이 스펙으로 가지고 한국의 취업은 어렵겠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영어까지 나는 영어를 제법 잘한다. 토익 점수가 한 700, 800점대 나온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적극 추천을 해요. 새로운 기회장이 분명히 가면 열릴 수 있게 자기가 성실하게 2, 3년 하고 그 회사에서 하면 그 회사에서 괜찮은 직위와 그리고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한 번 취업하면 평생을 간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는 있어요. 여전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요. 일본 회사로 만약에 들어가면 그런 원칙 기본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직원을 정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회사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 사람들 컨트롤하고 말을 넘길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에요. 또잘 정착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수익을 벌면서 정착을 하면 그래서 많이 정착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죠. 일본 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세계보다 진짜 많아요. 그 일하러 가신 분들 일본 분하고 결혼한 분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많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일본 분하고 결혼한 분들 일본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일본 분들이 어떻고 저떻고 성향은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거는 맞나요? 아니 요즘에 안 맞아요. 일본 젊은 분들이 결혼 잘 안 한다 남성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남성도 그렇지만 좀 뭐 여전히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마도 다 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그런 네. 전 세계적인 성향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유도돼 그러니까 일본 여성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연애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그래, 하고 뭐 그렇다는 뭐 얘기를 그냥 카드라 이야기고 실제로 통계는 정확하지 않는데 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분들이 일본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성향이 너무 비슷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성향이 동남아나들은 이질적이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이질적이지 다르죠. 않기 때문에 융합이 잘 돼요. 결혼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런 어쨌든 기회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그렇지. 능력입니다. 캥거루는 되면 안 된다. 근데 캥거루 엄마 캥거루는 너무 약하니까요. 잉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잉여 인간. 너무 세고 세야 돼. 이런 거는 그래야 정신 바싹 차리지. 아니 잉여 너무 세. 내가 보면 캥거루 중에 그러니까 아픈 엄마의 캥거루 조금 되지 말자. 아픈 부모님의 캥거루. 잉여 캥거루. 자 아무튼 저희가 3부작으로 나눠가지고 사관학교 취업 사관학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아니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취업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그 이제 홍보와 이런 걸 지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지금부터 질문은 네. 댓글만 답변합니다. 댓글만요? 댓글로 답변하고 폐쇄적이군요. 아니 댓글이면 공개적이잖아요. 댓글이 공개적이야. 네. 댓글로 이메일하고 뭐 전화번호 남기면 전화도 드리고 하고 댓글 밑에 여기 유튜브 댓글 뜨시죠?
뭐 주소, 슈가 안 주소. 뭐 그거 알고 하여간 댓글로 남겨야 됩니다. 댓글 그럼- 남겨주시면 답변 뭐 드릴게요. 구독도 안 하고 댓글 뭐 물어보고 질문 이상 물어보면 답변 안 하고 점자적인 고객이실 수 있으니까. 그 답변 해줄까요? 초반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질문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는 나눠야 되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일본 취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IT 쪽이에요. 다른 쪽도 뭐 다른 쪽은 뭐 당분간.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유튜브는 생생수술 찍어도 이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나오는 일본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직접 이제 상담해보면 알아. 창안학교 이름은 정해졌나요, 근데? 아니 취업사관학교거든. 일본 그래요? 취업사관학교. 너무 좀 아니 이게 왜냐면 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일본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줄 거예요. 일본 학교에다가 위탁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관학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보낼 테니 책임지고 취업을 좀 해줘. 취업 안 해주면 저 뭐냐 나 학비 못 받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을 해서 뽑을 테니까 너가 좀 잘해서 취업을 해줘.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런 계약을 맺을 거예요. 이 사람들 취업을 좀 잘해주겠다 이런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주겠다. 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밝게 할 거예요. 다시는 어학연수 뭐 이런 좀 이야기고 좀 왜냐면 우리가 어학연수 비용을 다 사관학교 여기서 재정으로 가지고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0명만 생각하고 있어요. 10명 이상 안 하고 올해는 10명까지 지금 티오 자르고 사실은 이쪽 취업 IT 말고 다른 쪽 취업 뭐 자동차나 이런 공업사 취업은 할 곳이 많아요. 얼마든지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몰라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IT 쪽은 지금 뭐 나름대로 또 그 비전이 있어갖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부작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지금 몇 분이다 이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 1시간 30분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맞아요. 30분씩 지금 한 분씩 했으니까요. 야 이거 진짜 끝까지 촬영 다 한 거, 끝까지 이거 다 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보내줘야 돼. 항공권 한 개 보줘야 돼. 항공권 한 개. 보내줄 필요가 있어. 항공권 한 개 내 보내줘야 돼. 이거. 아무튼- 이거 끝까지 듣기 쉽지 않아 이거. 아무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일본 취업 사관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뭐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십시오. 좀 정리 좀 해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꿈은 같이 상담해서 만들어줄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어 꿈과 희망을.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일반 애니메이션을 보시든 뭐를 보시든 일본어를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로 내가 사요나라 이런 거 아세요? 사요나라 알죠? 사요나라. 오케이 그럼 사요나라 합시다. 사요나라. 좀 세나? 아니 사요나라 왜요? 그래 한번 사요나라 합시다. 자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요나라를 하니까 왜 바이바이를 갔어요? 사요나라라며. 제 영어 아니 영어하고 일본어 섞여야 되지. 아니 일본 취업 사관학교인데 영어를 씁니다. 오케이. 자 사요나라. 사요나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까? 오케이. 정리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